믿음방패 함용식입니다. 이제 곧 이란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데요. 이란이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란이 왜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것이냐? 질 게 뻔한데. 자, 지금 이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물질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물질을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그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 60%까지 농축한 게 이란에 한 400 몇십 킬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겨라, 우리한테. 아니면 다른 나라에 넘기거나. 그리고 너네는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란이 지금 요렇게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450kg 우라늄 농축물 갖고 있는 거는 넘겨주지 못하겠다. 미국한테든 다른 나라한테든 넘겨주지 못하겠다. 대신 우리가 이거를 희석할게. 60% 농축한 거를 20%까지 희석할게. 지금 나오는 얘기, 지금 요거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요렇게 줄다리기 하는 거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러다가 내가 분명히 너네를 공격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미군 자산들이 집결해 있고 그런데도 하메네이 정권이 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한테 이번에 얻어맞을 게 뻔한데 얻어맞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정도까지 밀어붙일 태세고 그리고 이란 내에서 계속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하메네이 정권이 포기를 안 한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란이 왜 항복하지 않느냐 이걸 궁금해한다고 위트코프 특사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almost because he understands he's got plenty of alternatives. But it's curious. He's curious as to why they haven't, I don't want to use the word capitulated. 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위트코프 특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궁금하다.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란이 왜 아직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것이냐. 죽을 게 뻔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반 트럼프 세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란이 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냐면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거냐면은 지난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미국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 두 명이 문제인데 니엘 고서치하고 에이미 컨이라고 하는 대법원 두 명. 저 원래 보수 대법원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임명한 대법관들이거든요. 저 두 명이 배신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전쟁, 그게 대법원에서 통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두 명이 배신했단 말입니다. 저 두 명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임명했던 대법관들인데, 이거 예상치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내에 반 트럼프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킬 수가 없거든요. 미국 내에서 반 트럼프 세력과 트럼프와의 굉장히 강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란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란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요 미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이 법에 한해서 이거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고 아직 트럼프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3개가 더 있습니다. 1962년도에 만들어졌던 무역확장법이라는 법이 있고 1974년도에 또 무역법이라는 게 있고 1940년도에 제정된 관세법이 있는데 아직 몇 개가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법이 아직 몇 개가 더 남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 자신의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거예요. 트럼프가 결국에 이길 겁니다. 미국의 대법원조차도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은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지 않느냐. 한국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보다 트럼프가 행동하고 있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요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을 조금 피곤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죠.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워키즘이 준동하는 시대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워키즘. 워키즘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 인간을 내버려둬. 그게 바로 워키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날 그냥 내버려둬. 나에게 무한정 자유를 줘. 이거거든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간음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간음하고, 불륜 저지르고 싶으면 그냥 내가 불륜 저지르고 마음대로. 동물하고 성관계 갖고 싶으면 그냥 수간 마음대로 저지르게 놔둬. 동성애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둬. 근친상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놔둬. 이게 바로 워키즘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에 대한 완전한 해방. 이거를 주장하는 게 워키즘입니다. 이 워키즘을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좌파 글로벌리스트, 좌파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세력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좌파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세력.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환경 정책, 기후 변화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뭐 그런 정책, 기후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민감해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리스트들, 좌파 리버럴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모든 천재지변을 어디에 끼워 맞추려고 하냐면은 기후 변화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기후 변화. 물론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앙급으로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지 이게 단순히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후 변화로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10%도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큰 재앙급의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좌파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워키즘 세력은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그냥 기후 변화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다 때려치우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 뭐 그린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정책을 몰빵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좌파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좌파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바로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관세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이 관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관세 정책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요, 이 관세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한테 뭐 특별히 우리가 더 불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우리의 경쟁 상대국, 무역 경쟁 상대국, 일본, 중국, 뭐 호주, 독일, 제조업 강국들 뭐 이런 나라하고 경쟁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경쟁하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죠. 중국은 관세 60% 이상 얻어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15% 부과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그 저 니즈, 트럼프가 원하는 걸 잘 맞춰주면요.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보다 우리가 훨씬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조선업이라든가 원전 산업이라든가 히토류 산업 그리고 그 밖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모든 제조업, 반도체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트럼프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게, 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네가 그동안 우리나라 때문에 많이 벌어먹고 살았잖아. 우리가 너네한테 많이 도와줬잖아. 그거 이제 좀 갚아라. 트럼프의 논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트럼프의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만 하죠. 우리가 미국 때문에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갚을 때가 됐죠. 미국 내에 반트럼프 세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제동을 거는 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트럼프를 향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트럼프's top general forces. 트럼프의 최고 사령관이 예상했습니다. Acute risks in an attack on Iran.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이란을 공격하는데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트럼프의 최고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 최고 장군이 바로 General Dan Kane이거든요. 미 합참의장.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he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has cautioned that a lack of munitions and support from allies could mean greater danger for US troops. 탄약이 부족하고 동맹국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군대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People familiar with the discussion say. 이 내부에서 요 작전 회의를 했던 누군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오늘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오늘 갑자기 이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인스트림에서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큰 언론사에서 갑자기 오늘 이 뉴스를 때리더라고요.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부정적이다. 지금 뭔가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뉴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Numerous stories from the fake news media have been circulating stating that General Daniel Kane, sometimes referred to as Rajin, 라진이라고도 불리는 댄 케인 장군, is against us going to war with Iran. 이란과 전쟁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 페이크 뉴스들이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circulating 하고 있습니다. The story does not attribute this vast wealth of knowledge to anyone.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엄청난 정보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And is 100% incorrect. 그리고 100% 잘못된 뉴스입니다. General Kane, like all of us. 케인 장군은 우리 모두처럼 would like not to see war.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if a decision is made on going against Iran at a military level. 그러나 군사적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기만 한다면, 이란을 공격할 결정이 내려지기만 한다면 it is his opinion that it will be something easily won. 이란을 쉽게 이길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그거 페이크 뉴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댄 케인 합참의장도 이란 전쟁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란 공격에 반대했겠느냐. 이란을 공격하면은 미군이 굉장히 큰 위험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 공격에 좀 신중해야 된다. 정말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 신중한다기보다 반대한다. 이란 전쟁에 반대한다. 댄 케인 합참의장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아실 겁니다. Operation Absolute Reserve. 확고한 결의 작전. 마두로를 체포했을 때 작전명입니다. 이 작전을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댄 케인 합참의장이 세웠어요.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무기가 사용됐다는 소문이 돌았죠. 한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어떤 하여튼 누군가
X에 올린 포스트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거를 재포스팅해가지고 올린 그것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는 게 아니냐, 소닉 웨펀이라고 하는 음파 발생 무기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껏 인류가 보지 못한 희한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소문이 한때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 소문이 계속 돌고 있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까맣잖아요. 이게 지금 정전이 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화면을 봤을 때 이게 유튜브에 이 화면이 떴었어요. 여기 미군 헬기들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상공을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서 침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헬기들이 침투하고 있을 때요. 그 밑에 지상이 어둡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헬기들이 도시가 아닌 산 위를 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산 위라서 여기가 이렇게 어둡구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라서 여기가 어둡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It was dark. The lights of Caracas were largely turned off due to a certain expertise that we have. It was dark and it was deadly.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t was dark. 어두웠고 Lights of Caracas were largely turned off. 카라카스에 많은 불이 다 정전이 되어 버렸다. Due to a certain expertise that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 때문에. 제가 그때 이게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자회견이냐면은 마두로를 체포한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카라카스 지역에 엄청난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 때문에 그런 정전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했을 때 제가 딱 직감을 했어요. 이거 EMP 무기다. EMP 무기.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키는 무기. 그래서 그때 저는 드디어 챔프라는 전자기 펄스 무기가 전자기 펄스 순항 미사일 무기가 드디어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저는 직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 전자기 펄스 무기, EMP 무기가 사용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무기 하나를 더 얘기했습니다. 자, 그 캐롤라인 레빗이 얘기했던 또 다른 무기, 또 다른 어떤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무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월 10일경에 올렸던 X 포스팅 글인데, Stop, what are you doing? And read this.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This account from Venezuelan security guard loyal to Nicolas Maduro. 마두로 경호원이 증언했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It's absolutely chilling.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And it explains a lot about why the tone across Latin America suddenly changed. 갑자기 왜 남미 나라들이 갑자기 그들의 톤을 미국에 강경하던 자세에서 왜 이제 순종적인 자세로 그들의 톤을 바꿨는지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시큐리티 가드 경호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On the day of the operation. 그 작전이 벌어졌던 날, we didn't hearing anything coming. 우리는 뭐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We were on guard. 우리는 경호하고 있었고요. 경계를 보고 있었고요. But suddenly, 갑자기 all our radar system shut down. 우리의 레이더 시스템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Without any explanation.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The next thing we saw. 우리가 다음에 봤던 것은 were drones. 드론이었습니다. A lot of drones. 많은 드론들이었습니다. Flying over our positions. 우리 위에 날고 있었습니다. We didn't know how to react.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After those drones appeared. 그 드론들이 나타난 다음에 some helicopters arrived, but there were very few. 헬리콥터들이 왔는데 굉장히 적은 수가 왔어요. I think barely
8 helicopters. 겨우 8대밖에 안 됐습니다. From those helicopters, soldiers came down. 군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렸고요. But a very small number. 매우 적은 숫자가 내렸습니다. Maybe 20 men.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But those men were technologically very advanced. 그러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해 있었고요. They didn't look like anything we've fought against before. 우리가 전에 싸웠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Yes, but it was a massacre. 대학살이었습니다. We were hundred. 우리는 수백 명이었지만 but we had no chance. 우리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They were shooting with such precision and speed. 굉장한 정확성과 스피드로 그들은 총을 쐈고요. It seemed like each soldier was firing 300 rounds per minute. 1분에 300발 이상을 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We couldn't do anything.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무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Because it wasn't just weapons.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At one point, 어느 순간 they launched something. 그들은 어떤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describe.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t was like a very tense sound wave. 굉장히 강렬한 음파였습니다. Suddenly I felt like my head was exploding from the inside. 내 머리가 안쪽에서부터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We all started bleeding from the nose. 우리는 코피를 흘렸고요. Some were vomiting blood. 몇몇은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We fell to the ground.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려졌고 unable to move.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지난 1월 10일 날 누군가 X에 올려놓은 포스팅을 제 포스팅에서 올려놓은 건데요. 자, 여기 두 가지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EMP 무기. 여기 보면은 레이더 시스템이 갑자기 꺼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EMP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무기가 또 나옵니다. 이상한 무기가 나와요. Very tense 사운드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Very tense sound wave. 매우 강력한 소리, 파동, 음파. 매우 강력한 음파 무기가 사용된 것 같다고 그 경호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무기가 정말 실존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그걸 굳이 제가 여기서 논증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경호원의 그 경호원이 증언했다는 이 증언 내용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이 경호원이잖아요. 현장 요원이잖아요. 현장에서 미군하고 직접 총을 쏘고 싸웠던 경호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경호원이 어떻게 예? 이 경호원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여기 보세요. Suddenly, all our radar systems shut down. 레이더 시스템이 갑자기 꺼졌다는 거 이 경호원이 어떻게 알아요? 이 경호원은 마두로 지키려고 현장에 있는 요원인데 길바닥에서 지금 미국 군인들하고 싸웠던 경호원이 어떻게 레이더 센터 기지에 있는 그 레이더가 꺼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경호원이.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제 포스팅에서 올려놓은 이 글이 분명히 일부의 사실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100% 진실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조합해서 만든 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정말 그 소닉 웨폰이 있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당일날 기자회견 때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기자회견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한 10며칠 지나고 나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 포스팅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느 언론사하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언론사 이름이 뉴스네이션이라고 하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발언하고 미묘하게 달라요. 처음에 마두로를 체포했던 당일날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는 It was dark. The lights of Caracas were largely turned off due to a certain expertise that we have. 카라카스 지역에 광범위하게 정전이 벌어졌고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기술 때문에 그 정전을 일으킬 수 있었다. 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10며칠 지나고 나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그 포스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소닉 웨펀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막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약간 미묘하게 바꿔요. 그때가 1월 26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네이션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have weapons that nobody knows about.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It's probably good not to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But we have some amazing weapons. That was an amazing attack.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스 네이션스하고 인터뷰했던 그 영상이에요. Weapons that nobody knows about. There was a weapon used, a sonic weapon, that took out many of the Cuban bodyguards that were used to defend Maduro. Lots of people saw the details about that weapon and were concerned. Is that something that Americans should be afraid of, something the United States is Well, combating? Yeah, it's something I don't want to, nobody else has it. We have weapons that nobody knows about. And I say it's probably good not to talk about them, but we have some amazing weapons. That was an amazing attack. Don't forget, that house was in the middle of a fort, an army base.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어떤 무기가 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사용하는 어투하고 살짝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물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거는 닥터 토마스 위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무기과학자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원인 토마스 위딩턴은 미군 특공대가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음파 장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비슷한 무기에 대해 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본 적은 없다. 음파 장치를 경험한 적은 있었다. 뭐 좀 끔찍하게 불편했다. 그러나 코피가 나고 끔찍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처음 본다. 난 그런 무기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음파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 코피를 일으키고 피를 토하게 만드는 이 정도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이 정말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겠느냐? 자, 뭐 그런 무기가 정말 있냐 없냐? 뭐 그거를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긴 싫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마두로 체포 작전 때 그 Absolute Reserve 확고한 결의 작전 때 미군이 특수한 무기, 정말 세상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진보한 외계인 같은 무기를 사용해서 그날 미군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완벽한 작전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 작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성경에도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뭐 그것까지 얘기해버리면 이 주제를 너무나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날 마두로 체포 작전이 그렇게 극적으로 미군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성공했던 것이지 정말 세상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무기가 미군에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좀 회의적이다. 아마 댄 케인 합참의장도 이렇게 완벽한 작전으로 성공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몇 명은 사망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 마두로 체포 작전을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댄 케인 합참의장조차.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겁니다. 미군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는 이 공격 작전은 이 전쟁은 물론 전쟁의 규모는 마두로를 체포했던 그 앱솔루트 리저브 작전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비교할 수 없이 전쟁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러나 그 성공 가능성을 보자고요. 성공 가능성. 그 성공 가능성을 보자면요.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100배 이상 어려운 작전입니다. 미군의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한 작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댄 케인 합참 의장이 봤을 때 마두로 체포 작전보다 이번에 실행할 이란 전쟁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의 규모는 훨씬 크지만 실패냐 성공이냐 이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이란 전쟁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댄 케인 합참 의장이 봤을 때도.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댄 케인 합참 의장이 이란 공격에 회의적이다라는 뉴스는 100% 페이크 뉴스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제까지 오늘이 23일입니까? 24일이구나. 이틀 전까지 중동에 집결한 미군 자산 현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유럽 지역에 이렇게 미군 자산들이 집결해 있고요. 뭐 F-35 36대, F-15 24대 등등. 그리고 제러드 포드 항모가 얼마 전에 중동에 도착했죠. 제러드 포드 항모가 갖고 있는 전투기들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자산들이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그리고 에브람 링컨은 이미 진작에 중동에 도착해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죠. 예, 그 미군 자산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총합하면요. 자, F-35가 78대, F-22 12대, 여기 F-22, F-22도 왔어요. F-22가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B2 스텔스 폭격기, 호위용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이거는 초기 방공망 지휘 통제 시스템 파괴용이고요. 스텔스 전투기들이죠. 그리고 본격 제압용. 여기 이제 F-16, F-18, F-15 엄청나게 모였어요. F-16, F-18이 148대, F-15 60대. F-15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F-16하고 F-18은 단거리 경무장, F-15는 장거리 중무장. 굉장히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투기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A-10 공격기가 왔습니다. A-10 공격기가 뭐냐면요. 자, 이게 A-10 공격기인데요. 이 A-10 공격기는 뭐 F-16, F-18, F-15, F-35 이런 전투기들하고 달리 이건 공격기라고 합니다. 이 공격기라는 것은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공격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16, F-18, F-35 이런 것들은 폭탄을 싣고 가서 뭐 레이더 기지라든가 뭐 방공호라든가 뭐 적의 지휘센터라든가 이런 전략 시설물에 대해서 공격하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면은 이 A-10 공격기는 지상군 지원용, 육군 지원용, 육군 탱크들이 우리 장갑차와 탱크들이 가고 있으면은 그 장갑차와 탱크들 그리고 우리 육군 보병들을 공중에서 지켜주는 용도로 같이 싸워주는 그런 공격 지원용의 항공기거든요. 자, 요 A-10 공격기의 특징은 요 앞에 기관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기관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우리 지상군을 공격하는 적 지상군을 굉장히 조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요 기관총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기관총 세례를 퍼붓는 거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은 요 앞에 기관포예요. 기관총이라기보다 기관포인데 기관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커다란 레이더 시스템을 요 주둥이에 장치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10 공격기는 요 앞에 레이더 크기가 작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레이더 크기가. 그래서 F-16이나 F-35나 F-18이나 F-15나 이런 정식 전투기들에 비해서 정밀하게 공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의 전략 시설물을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지상군이 우리 보병들, 우리의 탱크나 장갑차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위에서 기관총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는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 A-10 공격기는. 이 A-10 공격기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항공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항공기가 왜 쓰였냐? 왜 요번에 12대나 들여왔냐? 왜 들어왔냐면은 제가 딱 보니까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를 돕기 위해서 요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를 막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국이 바로 이 A-10 공격기를 투입해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를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요거를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중동하고 유럽 이 작전 지역 내에 어마어마한 미군 자산들이 모였는데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냐? 이스라엘 공군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군이 제가 대략 그 확인해 보니까 거의 300대 가까운 전력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이 모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란이 발표한 내용들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는 말은 하는데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 6월 달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다 써버린 거예요. 이란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때 작년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밖에 없다. 1000km 이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미군 기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네 우리 공격하면은 나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네들한테 내가 미사일을 쏠 거야.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스라엘은 좀 안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번 전쟁에.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발사대를 한 100 몇십 개를 파괴를 했어요. 미사일 발사대를. 여러분, 탄도미사일이 이란이 지금 3000개가 넘게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란이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뭐 3000개가 넘게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의 항모 기지들이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동에 미군 기지가 13곳이다. 막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어리석어, 한국 언론들. 미사일이 3000개가 있으면 뭐예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가 있어야지. 이 발사대가 이미 상당 부분이 작년 6월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때 100 몇십 개가 파괴가 됐다니까요. 미사일 발사대가. 그럼 미사일이 지금 3000개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란은 끝났어요. 이란은 끝났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뭐 이길 수도 없는 건 당연하지만 미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여건도 안 된다니까요. 남아있는 미사일 발사대가 몇 개 없어요. 남아있는 게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작년에 한 120 몇 개인가 130 몇 개가 파괴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게 100개에서 200개 정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많아야 300개 정도고 미사일 발사대가.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이 이따위 기사를 내보내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란을 공격합니다. 이거는요, 뭐 전략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트럼프는 이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아니, 물론 전략적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번에 이란을 치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란에게서 석유를 싼값에 수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거든요. 미국이 거의 완전한 석유 패권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전략적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훨씬 넘어서 트럼프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저 신정 체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기독교 정신의 진심이거든요. 자, 작년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의 ISIS를 공습했습니다. 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Tonight, at my direction as Commander-in-Chief,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의 지시로 The United States launched a powerful and deadly strike against ISIS terrorist scum in northwestern Nigeria. 미국은 ISIS 테러리스트 그 개자식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쏟아부었다. Who have been targeting and viciously killing primarily innocent Christians. 그놈들은 무고한 그리스도교인들을 타겟팅했고 아주 잔악하게 죽였다. At levels not seen for many years and even centuries. 이것은 수세기 동안 본 적이 없는 잔악함이었다. I have previously warned these terrorists that if they did not stop the slaughtering of Christians,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경고했다.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은 they will be held to pay. 지옥 같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And tonight there was.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 대가를 치렀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의 진심이라니까요. 아, 이거 단순히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올해 초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있었는데 이때 배드 버니라고 하는 놈이 나왔거든요. 이 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아,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음란해. 이 배드 버니라는 놈이 막 춤추는데요. 하프타임 쇼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굉장히 음란하고요. 여기 그 이제 여 주변에 막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한데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고요. 이때요. 그 배드 버니라는 놈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띠띠메 뿌레군또 띠띠메 뿌레군또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뭐 그거 노래 뭐 일부러 찾아보진 마세요. 그 노래 가사가요. 물론 얘가 스페인어로 불러서 뭐 잘 못 알아 잘 뭐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 노래 가사가요. 띠띠메 뿌레군또가 티티가 나에게 물었다. 뿌레군또 이제 물었다 이런 뜻인데 물어봤다. 뭘 물어봤냐? 그 이제 가사 내용을 보면은 띠띠메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너 여자친구 많니? 나 여자친구 많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나는 얘네들을 VIP 룸에 다 데려가고 싶어. 근데 나는 결혼은 안 해. 나 얘네들 모두 다 데리고 대저택에 살고 싶어. 가사 내용이 이래요. 아니, 내가 여기 더 심한 가사가 내용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여자는 뭐 어땠고, 어느 나라에서 온 여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질해. 굉장히 저질이고 음란해.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가사 내용에 대해서. 그런 노래를 하고 앉아 있었다니까. 미국의 전 국민들이 다 보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나와가지고 이 배드 버니란 놈이 그따위 노래를 하고 있었다니까. 굉장히 저질 음란한 노래를 했어요.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저질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을 받았어요. 배드 버니란 놈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나와가지고 그따위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올렸던 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The Super Bowl halftime show is absolutely terrible. 정말 끔찍했다. One of the worst ever. 최악이었다. It makes no sense. 말도 안 되고. Is an affront to the greatness of America. 그거는 위대한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 And doesn't represent our standards to success, creativity, or excellence.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창조력이나 어떤 탁월함의 그 기준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Nobody understands a word this guy is saying. 이자가 말하는 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 왜냐면 스페인어로 노래 부르니까. And the dancing is disgusting. 그 춤은 역겹고, especially for young children that are watching from throughout the USA and all over the world.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이건 정말 역겹고 볼 수가 없는 정말 뭐 이런 개쌍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하프타임 쇼에서 이런 저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열을 받았거든요. 그날. 자, 근데 여러분,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그 배드버니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나와서 그런 막 저질 춤과 노래를 부를 때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세상이 세태가 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거를 정말 역겹다. 나는 정말 분노한다. 이런 분노를 느끼는 정치인은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역겹다고 느끼고 분노를 느낀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독교 정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봤을 때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트럼프의 마음은 이거는 전략적인 관점보다도 감정적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란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저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란 국민들에게 해방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